자, 여러분,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추석 연휴들 어떻게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네, 저도 잘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들 오늘 추석 명절 때 좀 편하게 좀 보시라고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추석 이후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된다. 이런 주제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세미나 10월 15일 날 추석 지나고 추석 때는 가족들하고 만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을 즐기시다가 15일 날 이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15일 날 수요일 날 2시부터 제가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마지막 역세권 투자 기회를 잡아라. 자, 지금 빌라 시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건이 계속 소진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시장, 재개발 빌라로 투자의 방향을 바꿨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역세권 투자 과연 어디다 하면 좋을까? 역세권 우리는 서울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개발이 진행될 역세권이 있고요. 진행이 안 될 역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역세권 투자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잡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매물까지 함께 소개하는 소중한 시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1대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하니까요. 이때 못 오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627 대책, 97 대책. 자, 두 번 대책이 나왔죠. 627 대책, 97 대책 나왔는데 집값이 뭔가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고 좀 주춤주춤 하는 것 같더니만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627 대책, 97 대책은 결국은 수요 억제, 수요 억제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상당히 이 모순적인 그런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출 규제를 해서 수요를 줄이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97 대책은 공급까지 늘리겠다. 자, 이렇게 상당히 지금 난해한 그런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LH 주도의 공급, 97 대책에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LH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 135만 가구 5년 동안. 근데 이게 공급을 LH 주도의 공급만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아마 LH 주도로 공급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LH의 부채가 160조가 넘는다면서요. 지금 계속 부채는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잖아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이게 뚜렷한 그런 정책이다. 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효과, 이거 약발이 다 했나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대출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다. 이렇게 연구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저도 항상 한 15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죠. 시장이 상승장일 때, 이 상승장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 대출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는데 이번 처음에 나왔던 627 대출 규제 효과는 대책이 나오면서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6주 만에 종료됐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97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도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신통치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제 강의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세를 읽으면 시장 흐름이 보인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요. 지금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는 시장인지 하락 흐름으로 가는 시장인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냥 언론에 나오는 지금 규제 나오니까 가격 떨어질 겁니다. 이거 믿고 투자합니까?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했다가는. 자, 그래서 추세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추세를 읽냐면요. 제 강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항상 정부에서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규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규제를. 자, 그러면 규제 효과 때문에 약간 하락하는 듯 거래도 안 되고 조정 상태로 들어가요. 하지만 시장이 상승장일 때 이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몇 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흐름이 뭐예요? 상승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상승 흐름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반대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장일 때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부양책을 쓰죠. 이거 우리나라만 사실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개인 자산 중에서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한 75%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주면 너무 좋겠는데, 부동산 시장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를 때 그냥 왕창 오르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하락으로 갈 때는 또 정부에서 부양책을 씁니다. 하락장일 때 부동산 시장이 부양책을 쓰면은 부양의 효과가 일정 시간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고 뭐 가격도 조금 변동이 조금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다시 그 시간이 되면은 원래의 흐름이 하락 흐름이었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간다.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드렸죠. 간단합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알고 뭐 투자를 하든 말든 해야지, 지금 상승장인데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면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락과 상승을 과연 지금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로 지금 시장에, 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냐, 아니면 하락을 유발할 요소가 많으냐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요, 오로지 상승 요소밖에 없어요. 뭐예요?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 공급 부족.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상당히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은 거? 야, 경기 침체하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은 시절이 있었나요? 최근에 한 6, 7년 동안? 없었어. 항상 뭐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흐름으로 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정부는 왜 대출 규제 카드를 첫 번째로 쓸까? 이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대출 규제 효과가, 자, 가격이 항상 급등할 때, 규제할 때 첫 번째로 대출 규제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바로 나타나요? 거래량이 감소하고요. 주택 거래량, 매매 거래량, 가격 상승세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시장 급등, 시장이 막 급등할 때 가격이 급등을 잠재우는 단기 처방전이 바로 이 대출 규제예요. 하지만 오래 못 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전제 조건은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상승장일 때. 자, 그래서 대출 규제 효과를 내놨으면은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건 근본적인 공급 확대 시그널이죠. 신호. 공급 확대 시그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대출 규제 효과도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이 공급 확대, 근본적인 공급 확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끝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정부의 야심찬 97 공급 대책. 자, 수요는 더 쪼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급은 늘리겠다. 근데 공급을 어디서 한다고요? LH공사에서 한대요. LH공사 빚이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LH가 공급을 직접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주도해서 한다고. 이게 공공주도 공급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대책 그냥 공급대책이 아니고 LH 주도로 5년 동안 14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상당한 물량이죠. 예, 상당한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LH에서 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거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그리고 LH가 공급을 주도하는 건 대부분 경기도나 인천이죠. 즉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은요. 공급할 땅이 없어요. LH에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서울의 공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야,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네 라는 인식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8번 대책 나왔댔잖아요. 근데 대책 나올 때만 약간 조정을 받는 듯 한 1, 2개월 또 3, 4개월 조정을 받는 듯 싶었지만 다시 오르고 또 그럼 대책 내놓으면 또 약간 조정받는 듯 하다 다시 오르고 5년 동안 28번 나왔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대책. 그런데 집값은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습 효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게 서울 집값은 오르겠네. 그래서 97 공급 대책이 지금 영 시장에 맥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반기 시장 흐름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반기 시장 흐름, 전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올 초에 뭐라고 얘기했죠? 작년 말에도 얘기했고, 올해 하반기에 전세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란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 1월 달에 서울에 역전세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죠. 그거는 뭐 서울의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규제의 효과 이런 것도 분명히 전세 물량을 줄이는 그런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여전한 규제 이런 것들도 역시 전세 물량 줄이는 효과. 그리고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신규 공급 사서 전세를 놔야 되는데 그렇죠.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내가 구입을 해서 세를 놔야 되는데 그 물량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당연히 지금 오르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6.27 대책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을 많이 못 받게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가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못 얻고 지금 뭘로 가요? 월세로 간다는 거, 월세로. 그래서 전세는 여기 보시면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세가 없어요. 서울 전세 수급 지수 4년 만에 최고 이렇게 돼 있죠. 전세.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지? 이거 지금 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좀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이럴 때 전세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안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값 상승은 이게 매매가 상승으로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매가 상승으로. 이거 가장 중요한데요. 9월 달에 전세 수급 지수 154.2입니다. 이게 1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를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전세를 아니라니까 이게 1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요. 전세 공급에 의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100 이상 되면은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154.2니까요. 턱없이 부족해서 150이 넘어가면 이게 전세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란이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세가 지금 없으니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니 전세 수요가 뭐로 전환해 지금 월세 전환이 지금 엄청 빠르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로 전세를 들어갈 여력이 안 되고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월세로 전환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월세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월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전세랑 비교를 해보니까 아, 이게 전세 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내는 거나 이게 월세 내는 게 너무 비싸네. 전세가 싸네. 다시 어떻게든지 또 전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로도 사람들이 쏠리게 되면 전세가 상승하게 되죠.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매매가랑 갭이 좁혀지게 되면 매매 수요로 바뀝니다. 매매로. 그러면 다시 또 매매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보듯이 지금 이렇게 빤히 이렇게 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상승도 필연입니다. 왜요?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없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내년에 2020년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보다 더. 2027년도 부족, 8년도 부족, 9년도 부족. 최소한 2030년도 이후에나 어떻게 돼요? 공급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부족 단기간에 이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공급 절대 부족이죠. 빠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공급이 서울시에서 또 서울 오세훈시장이 발표한 대책에도 보면은 10월 1일 날 대책 발표했죠. 민간 위주의 공급을 하겠다, 서울에. 그래서 한강변이나 역세권, 이런 지역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강남권, 이런 지역들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지어집니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또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금리 인하는 하나의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향이 금리 인상에서 몇 년 전에 금리 계속 인상하던 시절에서 금리 인하로 지금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동안 계속될 거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유동성 확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가도 안 오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추석 위에 규제 대책 발표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국토부 장관이 본래는 시도지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안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토지의 지정이나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걸로 지역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집값이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자, 지역별 풍선 효과 한 군데를 묶으면은 그 옆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별 풍선 효과도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보시죠. 6억 원 규제했더니 투자자 아파트 안 샀다. 자, 재건축 시장에서 재개발로 지금 이동을 한다. 투자자들이 재개발로. 자, 여기 기사 나온 걸 조금 크게 썼습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급증하며 다세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기자가 잘 몰라서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이 빌라라는 용어는 이 건축법에 없습니다. 본래는 이 다세대 주택하고요.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는 거. 이 용어가 정식 용어예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이 면적의 차이거든요. 660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연립주택이고요.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큰 건 연립주택, 작은 건 다세대 주택. 그런데 이거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뭔가 좀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빌라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빌라 거래량이 급증하며 다세대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 이거 잘못 쓴 거죠. 이것도 빌라 시장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써야죠. 아니면 저 앞에다가 뭐 쓰든지. 그러니까 이 빌라랑 다세주택을 두 개를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아마 기사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이 빌라들 시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 아무 곳에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빌라 투자도 양극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개발 지역, 지금 서울시에 뭐 엄청 무아타운, 신속통합계, 역세권 개발 정말 많이 지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개발 지역들이 다 개발이 될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가격이 싸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재개발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재개발도 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될 곳에 빌라를 사야지 아무 데나 샀다가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빌라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 그 빌라를 사려고 하는 빌라가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 사업성이 좋은 곳은 무조건 개발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야지 투자금이 최소화되고요. 수익은 극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단계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뭐 사업 시행인가가 나오고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이런 줄줄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 그래서 우리는 최고 뭔가 움직이는 지역, 뭔가 하려고 동의서를 걷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야지 이미 개발을 막 진행을 해서 구역도 지정이 되고 개발 한참 진행해서 가격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데를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개발 투자는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게 가장 재개발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투자금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축을 많이들 보시는데 구축은요, 신축이 없을 때 우리가 구축을 찾는 거예요. 신축 빌라가 있으면 무조건 신축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요, 2027년도까지 주택수에서 빠져요.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가 1주택자면은 신축 빌라를, 재개발 재개 신축 빌라를 사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1주택인 거예요. 두 채를 사면요? 그래도 1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신축은 27년도까지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혜택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신축이 감정평가가 월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요. 구축은 없죠.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전세가, 전세를 끼고 우리가 빌라에 재개발적 빌라를 투자하는데 전세 끼고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전세금이 신축은 높죠. 전세금이 신축은 높습니다. 근데 구축은 전세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비슷한 평형을 보면은 매매가는 구축이 싼데 신축이 좀 더 비싸요. 하지만 전세는 구축이 싸고 신축이 전세가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전세 끼고 우리가 투자금, 전세 끼고 사는 그 투자금이 신축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유리한 신축을 내두고 구축을 산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신축이 없을 때 구축을 사는 거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지금 상당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꼭 오셔가지고 모르시면은 궁금한 거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일 날 세미나 마지막 역세권 투자 과연 어디다 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십시오. 자, 부동산은 불멸의 자산으로 계속 가치가 상승한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부동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지진이 나면 없어지겠네. 지진.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소위 부자들은 다 부동산 자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투기니 뭐 어째 이런 얘기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쌈짓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동산 투자니까요. 많은 분들 좌우지간 잘 이번 기회에 투자를 못 하시던 분들도 투자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고민들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명절에 부디 한 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